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투자 잡박사전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식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이게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 싸고 언제 비싼 거예요? 얼마가 싸고 얼마가 비싼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있고 테크니컬 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시장 가치랑 얼마나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이제 그 펀더멘탈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는 그 왜 오르는지 왜 낮은지 이런 건 중요치 않고 기술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팔아야 될지 그렇죠? 사야 될지 이 타이밍만 보겠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세요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을 신봉하시는 분은 기술적 분석은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힘의 균형만 갖고 설명을 하느냐. 기술적 분석은 또 기본적 분석 보고 그러면 그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매일매일 변하는 이 시황에 그렇죠. 경제가 매일매일 변하는데 본질적 가치를 정확히 모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지금도 싸우는데 뭐 학자분들께서는 논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목 발굴은 기본적 분석, 매매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CCI라고 있습니다. CCI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들으시다가 높은 수준에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간단히 이제 유튜브 상황에서는 이제 해드릴 거고요. 요런 기술적 분석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CCI라는 것은 보시면 이제 약자의 커머더티라는 말이 나오죠. 커머더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커머더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품이라는 말, 즉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상품, 커머더티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원자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개발하신 분은 이 커머더티 원자재의 그 상품, 그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채널 인덱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CCI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원리가 뭐냐 보면 주가 이동평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의 편차, 움직임의 정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그 편차, 주가 움직임 편차 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평균이 있을 텐데 지금 주가는 평균에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움직이는 평균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붙어 있으면 언젠간 또 떨어지려는 습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분석하는 게 CCI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이격도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이격도라는 게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렇죠. 시계추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계추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극점이 갔을 때는 다시 또 평균으로 오고요. 평균하고 붙었을 때는 또 멀어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격도와 유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러면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 구간을 순환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플러스 100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요. 지나치게 좀 많이 상승했구나. 과매수 구간이구나. 마이너스 100 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구나. 평균하고 많이 멀어져 있네. 이런 건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어떤 강도 등을 체크를 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이 원리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계산식을 보여는 드리는데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 식을 뭐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표를 만들고, 물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표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그 내용이 어떤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보시면 평균 가격에서 이동 평균액을 빼고요. 거기다가 이제 D라는 값을 찾아서 0.01을 곱한 거.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하루에서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이 있을 거고, 가장 낮았던 가격, 그다음에 종가, 그날 종가, 그러니까 끝난 가격이 있겠죠. 그거를 3으로 나눠요. 그거를 평균 가격. 그럼 쉽게 말하면 그날의 가격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동 평균 가격을 뺀 것이다. 자, 그러면 이동 평균 가격은 일정 기간의 평균 값인 거죠.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빼가지고, 자, D 가격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D라는 게 있잖아요. 이 D는 어떻게 하는 거냐? 평균 가격에서 이동 평균 가격을 뺀 것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평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 0.1을 또 곱해줘요. 일정 가격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간은요, 투자자에 따라서 5일에서 25일 사이의 기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고요. 기간이 짧을수록 좀 짧게 보는 거겠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이동 평균 가격, 평균 가격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지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표 해석, 이 값이 있을 텐데요. 만약 CCI 값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이동평균선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즉 이동평균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0선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값을 가지니까 0선을 기준으로 CCI가 상향 돌파하면,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그러면, 기준점을 돌파하게 되면 좀, 이제 강세로 가는구나. 기준점 0을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요? 주가가 좀 약세로 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는 0을 넘었을 때 사고, 0을 밑으로 내려올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CCI 값이 플러스로 들어오면 상승 추세이고요.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만약 CCI 값이 100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과매수, 이제 지나치게 이제 과매수 되는 구간이구나. 마이너스 100이 하면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동 평균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CI 값이 클수록 강도가 세구나. 작을수록 강도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됐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영선이라고 그랬죠. 이 중간값이 있잖아요. 중간값을 돌파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미약품 사례인데요. 영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우리가 쭉 가다가 이제 이 붉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CCI를 딱 이렇게 지표에서 고르게 되면, 기술적 분석 고르게 되면 이게 이제 차트 밑에 딱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선을 밑으로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하려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띄워놓고, CCR 띄워놓고, 영선을 돌파할 때 사서 영선을 하회 돌파할 때 매도하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어렵진 않죠? 차트에서, 그림에서 그대로 보여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제 호재가 있어가고 이게 확 돌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제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영선을 돌파할 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요거는 이런 겁니다. 호재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나 봐요. 대림산업이네. 자, 이럴 때 이제 주가가 막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100을 넘어갈 때 그때 매수를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 언제 파느냐? 100선을 하향할 때, 이때 아래로 돌파하고 내려올 때 이쯤이죠. 이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추세에 이게 쫓아가는 거죠.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고
호재가 있어서 급등한다 그러면 100을 돌파할 때 동참을 했다가 100을 다시 하향할 때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을 좀 자주 들여다보시고 하실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처럼 이게 이제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돈을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 단타 짧게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건데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디버전스라고도 하고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흩어진다는 뜻이고요. 컨버전스는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걸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새겨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익숙해지시면요. 기술적 분석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대한통운 사례인데요. 이게 주가가 주가 보시면 이제 상향하는 추세잖아요. 상향하는 추세인데 이 CCI 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오르는 거랑 반대로 CCI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가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유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이탈하고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세가 어떻게 될까를 파악하는데 도움되는 하나의 신호가 뭐다?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CCI 값은 떨어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선을 하회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팔아주는 거죠. 이게 CCI 그러니까 CCI 값이 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추세가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암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점에서 정확히 팔면 좋겠지만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선을 이탈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저점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CI를 띄워놓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게 이제 과매수 구간이고요. 파랗게 보이는 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는 한 번씩 팔아주는 거, 과매도 구간에서는 사주는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짧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백선을 돌파할 때 폭발적으로 주가가 한 번씩 갈 때 그럴 때는 동참했다 얼른 사고 또 백선을 다시 뚫고 내려올 때는 팔고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추세가 꺾이는구나 라는 반대 시그널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CCI를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산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까지는 다 모르시더라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절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예. 절대적인 지표가 있었으면 다 대박이 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CCI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